같은 데서도 저희가 자주 보는 호르몬 치료를 안 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이제 암이 걱정돼서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암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유방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호르몬 치료를 아까 5년 이상 하면 확실히 위험도가 좀 늘어나는 것 같다 하셨는데,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2002년도, 3년도에 미국의 아주 큰 연구에서 나온 걸로는 5년 정도 사용하면 미국 사람 기준으로 네. 한 10,000명 중에 8명 정도가 생긴다.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미국의 유병률이 다르기 때문에 10,000명 중에 한 4명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는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 또 20년 가깝게 지나면서 유방암의 유병률이 달라졌으니까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네. 대개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아니면 0이기 때문에 이를 걱정하는 사람 10,000명 중에 4명이 아니라 100만 명 중에 4명도 걱정돼서 못한다고 할 수 있죠. 네. 저희는 그걸 확실하게 에비던스를 얘기하면서 괴로워하는데 10,000명 중에 4명을 걱정해서 약을 안 먹는 것은 말하자면 9,996명한테도 다 참아라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고, 길거리를 가다 보면 어제 시내 교통사고라고 써있는데 사망 하나 써있잖아요. 그게 걱정돼서 마트도 안 가고 집에만 이렇게 앉아서 유튜브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거죠. 맞습니다. 또 유방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원인을 보면 오래 어려움을 했거나, 이른 나이부터 추경이 있었거나, 비만 여성, 아기를 이렇게 낳았거나, 음주도 있고요. 또 감자튀김도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 조금 일찍 월경도 시작했는데 뚱뚱하시면서 담배도 핀다고 얘기하시는데 핸드백 안에는 감자튀김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걸릴 수 있는 유방암의 위험성은 홀몬의 위험성보다 몇 배 큰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실생활에서 자기가 생길 수 있는 유방암의 리스크는 생각 안 하고 약만 미워하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우리가 1,000명을 얼굴 본 다음에 5년 뒤에 다시 만나자. 그 5년 뒤에 만나서 1,000명을 조사해보면 그 중에 한 2.5명인가요? 2.8명인가요? 그 정도가 유방암에 걸린대요. 만약에 홀몬약을 썼어요. 그 사람들 다 홀몬약을 주고 보냈어요. 5년 뒤에 왔잖아? 그럼 그 사람 중에 뭐 3.5명인가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2.8, 3.5가 맞는지는 맞나요? 하여튼 뭐 회장님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다. 예. 비슷한데 하여간에 그런 정도, 일단 맞습니다. 어차피 생기는데 거기서 요만큼 더 생기는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의학적으로는 절대 유방암 때문에 걱정을 해서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환자한테 반드시 당신이 그걸 걱정해서 괴로운 걸 참는 것보다는 약을 먹고 부가적으로 골다공증, 심장병 어떤 여러 가지 건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병원을 잘 오잖아요. 약 타러 오면 의사들이 검사하셔야 돼요. 유방암 검사하셔야 돼요. 빨리 발견되는 효과도 좀 볼 맞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또 뭐 위험도가 증가하는 뭐 암이라든지 질병류가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뭐 확률상 계산해 갖고 조금 있다는 게 있던데 그런가요? 같이 대답할까요? 네. 호르몬의 중요한 성분이 에스트로겐 암호르몬이라는 건데, 그게 주로 이제 먹는 호르몬 중심으로 사용했을 때 이제 혈전 위험을 좀 사용 초기 얼마 기간 동안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게 뭐 생명을 위협할 만한 중요한 거는 보통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위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저울에 올린다고 하거든요. 세상에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온전한 저울은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올려서 저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 호르몬 저울은 확 비웁니다, 장점 쪽으로. 근데 나는 단점만 볼 거야 하고 이쪽 내려가서 무거운 건 안 보시고 나는 단점만 볼 거야 하시지는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이런 교수님들을 모시고 영상을 찍을 때마다 제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느낌이, 그 진료를 볼 때 요 멘트 좋다, 요거 따가지고 써야지.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어요? 그럼요. 엄청 많았거든요. 이 저울 얘기는 잘 들어주세요. 저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요 저울을 갖고 저울 생각해 너무 보세요. 좋은데요? 네. 이렇게 찰랑찰랑 맞아. 제가 이 얘기하면 외래에 오신 분들이 그거 봤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또 팁 하나 더 드릴까요? 하나 더 주시면. 멘사 더 날릴까요? 네네네. 우리가 언제까지 호르몬 치료하느냐에서 환자들이 좀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당황스러운 게, 약을 쓰면 좋아집니다. 뭐 빨리 쓰면 효과가 몇 주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너무 막 좋아졌는데 그러면서 딱 얘기해요. 선생님 이제 약 언제 끊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장마인데 제가 우산을 잠깐 씌워드렸는데 우산 때문에 비를 안 맞고 있는데 지금 우산을 나는 걷어버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다. 이거 지금은 우산 걷으면 비 온다. 나는 그거 알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우산 좀 더 매우 쓰고 좋은- 있을래요라고. 그러니까요. 매우 좋은 방법이네요. 주옥 다만 같은데요? 이제 환자가 많으시니까 그 환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우산 얘기 들었지. 나오면 우선 얘기 그놈의 우산. 암과 관련해서는 대장암, 위암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걸 네.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사무총장. 부사무총장, 네. 목소리 부사무총장님께서 넣어주시나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유방암의 증가 효과와 대장암의 감소 효과가 상쇄되는 정도다. 폐경 되신 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골다공증 문제인데요. 그래서 폐경이 되면 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지, 골다공증에 폐경에 하는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도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때문이죠. 여성 호르몬은 골 흡수가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뼈는 조금씩 나빠집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게 나빠져요. 남자는 그냥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여자는 시그모이드 패턴처럼 폐경기 때 확 떨어지죠. 그래서 환자한테 설명할 때 저도 그냥 여자들은 평생 나빠질 뼈의 50%가 50대에 나빠집니다. 반대로 에스트로겐을 주면 골 흡수 억제를 시킬 수 있으니까 또 에스트로겐 나올 때 뼈가 나빠지는 건 연령만 정도였으니까 그거를 복구시킬 수가 있겠죠. 갱년기 증상에도 치료 효과가 있지만 골다공증에도 가성비가 좋은 약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이유 때문이죠. 굉장히 효과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막는 효과. 예를 들면 50세 때 갱년기 증상이 있어갖고 막 괴로워. 그래서 약을 썼어요. 10년쯤 지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분 뼈가 훨씬 좋습니다. 곧 있을 대한폐경학회 주제 자체가 골다공증 전문가 되기 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 등록을 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호르몬 치료의 장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또 조금 첨언을 하자면 관심의 대상인 50대 폐경 후 10년 이내 이분들은 뼈가 뭐 70대 뭐 이런 분들처럼 어마어마하게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골다공증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감소증의 영역에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뼈에 대한 좋은 약들은 대부분 치료제로 개발돼 있고 맞습니다. 예방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약들이 제한돼 있고 예방 목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뭐 우리 고릅수 억제제들 뭐 오래 쓰면 부작용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방 목적으로 효과도 있으면서 또 우리가 이 대상이 되는 여성들이 폐경 증상도 같이 조절할 수 있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꽤 이 시점에서 호르몬 치료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호르몬제 말고 또 뭐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 이런 것들도 권유를 많이 하시는 우리나라는 위도상 좀 위쪽이고 햇빛 쐬는 거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검사해 가리고 비타민 D? 네, 뭐 강하게 SPF 50 바르고 그렇죠.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유명한 비타민 D 부족 국가죠. 비타민 D랑 칼슘 등은 뼈에 대한 치료라기보다는 이건 생활 습관의 영역이고요. 칼슘 같은 경우는 음식물 섭취해 주시고 부족하면 보충제 하시고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건강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내용처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단한 치료보다. 비타민 D는 거의 요새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학회에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생시계로 암도 안 걸려요. 안 그쵸. 죽어요. 네. 안 죽고 치매도 안 네, 걸리고 뭐 그렇죠. 난리도 네. 아니던데. 다만 거기에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게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과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병이 있더라가 나온 것까지는 맞는데 약을 줬더니 안 걸리더라까지는 아직 못 갔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모든 뭐 전가의 보도처럼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조금 에비던스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지만 네네. 또 뼈에는 특히 좋고 다 네. 좋지만 네, 뭔가 이것만 먹으면 다 해결될 네, 거야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지 마라 네, 이런. 왠지 백수호 같잖아요. 그렇죠. 꼭 넣어야지. 제가 이제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뭔가 아주 판타스틱한 게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최근에 생각. 이제 좀 관심이 있는 게 이제 KND라는 그 신경 전달계 쪽에서 네.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에스트로겐과는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는 이제 약물을 이미 3상 임상 시험에 우리나라에서도 참여하고 있고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만약에 이런 약제가 실제로 효과 있게 나온다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뭐 유방암 환자에서도 그렇죠.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꼭 그런 쪽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흥미롭게 주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유방암과 관계가 없는 직접적인 여성 호르몬이 아닌 그런 네. 물질들이 좀 개발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미래죠. 그런 유방암 쪽으로 환자가 가야죠. 아니어도 맞아요. 네, 유방암 맞습니다. 환자조차도 쓸 수 있는 약이라면 환자들이 훨씬 너무 더 좋아요. 예, 잘 수용할 수 네. 있겠죠. 사무총장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폐경 여성들에게 이제 호르몬 치료의 장점과 이런 것들을 많이 권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가족이나 친지분들에게 직접 처방을 하거나 이렇게 권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실제로 약간 이른 폐경이었고 뭐 그때 본인은 또 증상이 없었지만 저는 교과서에 입각해서 약을 너무 먹으라고 좋다. 했고 집사람이 아마도 일찍 조금 폐경이 돼서 그런지 뼈도 되게 약하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근데 호르몬 약을 꽤 오랫동안 먹으면서 그게 좀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또 본인이 증상이 전혀 없으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됐고 증상도 없고 하니까 끊고 그냥 골 감소증만 있는 정도는 이제 칼슘과 바이타민 D 정도를 써서 해결하고 있는 거죠. 저라면 뭐 당연히 저희 뭐 어머님은 뭐 굉장히 나이 드신 적이니까 저희 뭐 집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호르몬 약을 쓰고 이 괴로운 증상을 참고 그냥 견디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예뻐지는 것 같다고. 피부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금기증일 것 같아요. 질문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가 전공일 때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셨는데 한참 이제 2000년대 초반에 WHI 스터디 나오고 한참 호르몬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을 때여가지고 저도 이제 권해드리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막 골다공증도 심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약들도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머님도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그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지금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제 뭐 저희 집사람이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한데요. 제가 20여 년 전, 20년 전에 전공일 때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은 제가 처방해서 뭣도 모르고 호르몬 치료를 해드렸고 그런 질문 많이 물어보고 제가 어떤 수술을 선택하거나 뭐 할 때 환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가족이랑.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제 가족한테 못할 거를 권하지 않는다. 아, 네, 그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못 먹어서 그렇지. 같이 대답할까요? 저는 제가 먹을 거라 그래요. 전 폐경면 먹을 저는 거예요. 바르는 호르몬제 한번 발라 궁금해서 한번 발라 패치도 한번 붙여봐요. 괜찮은데? 패치 잘 떨어지더라고요. 오래 그 옛날 거. 피부 되게 가렵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선생님들 말씀드리니까 저희 어머님을 제가 챙겨드리지 못한 게 맞아. 좀 죄송한 것 같아요. 맞아. 그 시절이 이제 딱 생각해보면 그때가 맞아요. 그때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그러니까 대학 이게 다닐 의학 때. 채널이 아니고 이게 부모님에 대한 회한을 서로 얘기하면서 끝내는 그런 채널이었어요. 아이고. 휴지증 갖다 주세요. 약간 짬뽕이에요, 어, 저희가. 네. 네. 그러면 이제 하여튼 부모님들한테 잘해드리시고 호르몬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남은 기간 동안 효도하시는 걸로 하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저희 말을 좀 준비를 덜 했나요? 아니요. 오래 안 걸렸죠? 아닙니다. 너무 좋았고 이렇게 한번 저희 채널에 나오시면 2차, 3차로 이렇게 또 나오시는 거를 이제 계속 나와주셔야 되는데 바쁘신 우리 다른 주제로 불러주시면 또 그럼요. 뭘로? 선생님 뭐 피임학회도 회장이시니까 그렇던가요? 네. 제가 또 피임에 굉장히 관심 많기 바로 앉아서 때문에 할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을 보고 있는 폐경을 앞둔 여성분들께 회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폐경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폐경기 호르몬 치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된 지식으로 매우 두려워하면서 괴로워하는데 안 먹고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서 안 좋은 약이라고만 생각하는 걸 빨리 버리시고 첫 번째는 그냥 괴로워하면 참지 말자 그건 넌센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드신다고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사실 굉장히 미약하고 또 그 부작용조차도 의사랑 상의하면서 제때제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또 미리 알 수 있고 하는 점들을 생각하면 매우 안전한 약이고 득이 더 많다. 또 하나 보탤 것은 그런 겁니다. 사실은 남자들이 젊을 때는 심장병도 많고 그래서 많이 죽잖아요. 남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사실 뭐 물론 사고사도 많아요. 밖에서 술 먹고 뭐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근데 50대가 넘어가면 그 사망률을 여자들이 다 따라갑니다. 심장병이나 이런 거 다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결국 자기 몸에 나오고 있던 이 에스트로겐이 얼마나 자기 몸을 그동안 보호하고 있었는지를 여자들이 모르는 거죠, 여성들이. 그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그 다음부터 나빠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하는 것은 정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뭐 85세까지 산다고 해서 2050년쯤 되면은 길 가는 여성 5명 중에서 3명은 폐경 여성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호르몬을 먹어야 되는 증상이 있다면 주위의 선생님들을 찾으셔서 상담하고 반드시 시작을 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폐경 여성들에게 또 말씀하셨지만 이게 폐경이 되면 사실 한 집안의 어떤 큰 이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동윤 교수님께서 혹시 폐경기 여성을 가족으로 두신 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린 사실 누구나 경험하는 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거를 이제 쉽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 다 남들도 다 겪는 과정인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떨고 뭘 그렇게 힘들어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데 그게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도 힘들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꼰대 얘기긴 한데 이제 조금 더 그냥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힘들어하시면은 그냥 손 잡고 병원에 같이 와주시는 그런 행동을 해주시면 그게 큰 응원과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일 편한 존재가 엄마지만 또 나중에 제일 또 후회되는 게 또 많으니까 이참에 효도 한번 하는 셈치고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한번 병원 가자 해서 의사를 상담 같이 맞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크면 이 영상을 한번 꼭 아들이 있어요? 아들 둘이에요, 네. 선생님. 큰일 아들만 났구나. 네. 네, 그러면 오늘 그 최희동 선생님과 이동윤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말씀들 많이 들어봤고요. 혹시 최희동 선생님하고 이동윤 선생님 모시고 또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컨텐츠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올려주셔야 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원하는 컨텐츠가 있으시면 제가 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우리 동산의 홍쌤입니다. 이번에 대한 폐경학회에서 폐경 여성을 위한 지침서 폐경기 건강이라는 책을 제6판을 개정해서 발간하였습니다. 부스에 서서 간단히 읽어봤는데 비의료인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 내용이 쉬워서 저희 주민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30권 정도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요. 폐경학회 회장님이신 최희동 선생님께서 30권 정도를 더 주셔서 60분의 주민분들께 이 책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에 3편의 폐경기 특집 폐경학회와의 콜라보 영상에 대한 간단한 감상평을 남겨주신 60분께 저희가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려요. 안녕!